우선 유리함수 파트에 해당이 되고 D140 지금 보시면요. 우선 최고난도 문항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같이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과 같이 지금 곡선 y = x분의 4가 있고요. 지금 보는 바지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했고 제3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제1사분면과 3사분면에다가 각각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사분면 선상에 있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x랑 y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3, 4분면은 어떻게 x좌표와 y좌표 각각 0보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부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점 P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점 Q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C, D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육각형의 지금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요, 비대칭 지금 육각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 P라고 하는 녀석을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알파 콤마 그 다음에 베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y = x분의 4 선상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알파분의 4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름의 어떻게 장점은 알파와 알파로 어떻게 문자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Q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Q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갈게요. 이 녀석을 알파1이라고 하고, 아니, 베타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베타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베타분의 4다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린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OAPB 그 다음에 OCQD라고 하는 녀석은 직사각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시면요. 얘는 알파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베타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수순의 발을 내렸으니까 좌표화를 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직사각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지금 OAPB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분의 4다라고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조금 더 크게 쓸게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이 밑에 있는 어떻게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2분의 1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분의 4 다시 곱하기 베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 절대값 베타라고 이렇게 해서 쓸게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마이너스 이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으니까 결국에 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절대값에다가 베타분의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 앞에 있는 녀석 두 개를 더하게 되면 8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로 이렇게 다시 묶어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절대값 베타는요. 지금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분의 다시 4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베타라고요. 다시 더하기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분의 다시 4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녀석의 합에 대한 결국에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둘 다 양수라고 하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함수 파트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이랑 같이 결합하는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마이너스 베타와 이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각각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마이너스 베타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 자체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2에다가 루트에다가
결국에는 서로 간의 역수에 해당이 되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결국에는 4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앞에 2분의 1을 곱을 하게 되면 4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답은 12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헷갈릴 소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급 테크닉으로 가면 되는데 뭐 고급 테크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그냥 베타라고 두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베타라고 둔다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달고서 어떻게 베타분의 4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명확하게 양수라고 하는 보장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따로 이제 달아서 이제 생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냥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냥 절대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우선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명확한 단서 조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4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이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중학교 때의 도형의 성질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뭐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A, B, 그 다음에 B, C, C, D가 각각 2다라고 되어 있고요. A, D는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고 A, B, C, D에서 지금 3번 B, C 위에 움직이는 점 E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A, E와 직선 CD의 교점을 F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X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점 C와 점 F 사이의 거리를 fx라고 했을 때 y = fx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지금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한 각을 공유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닮음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각 F라고 하는 녀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ECF라고 하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AFD라고 하는 삼각형은 서로 닮은 삼각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제 FX 자체가 FC라고 하는 길이로 나와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길이에 어떻게 나름의 그 닮은 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삼각형과 지금 보는 바제 작은 삼각형 선상에서 닮음에 대해서 이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3대 X다라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결국에는 FD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길이 결국에는 E 플러스에다가 다시 F의 X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녀석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F의 X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같으므로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F의 X에 다시 X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꼴 3 곱하기 F의 X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사실상 우리가 Y = FX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FX를 그냥 어떻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좌변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f의 x라고 한 녀석에다가 지금 보는 바치 x-3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어떻게 해요? 2의 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fx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3분의 마이너스에 어떻게 2의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세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보는 바와 같이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입니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4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을 때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이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우선 유리함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함수와 그 다음에 감소함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 3이라고 한다면 정근선이 어떻게? 이렇게 지난다는 소리니까요.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쁘게
그리고 멋지게 어떻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그 쓰임만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 D142번은요. 상당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닮은 연습이라고 쓰시면 돼요. 닮은 연습. 네네, 옮기세요. 예. 닮은 연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일전에 같이 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 좀 다른 풀이를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의 영상은 이미 일전에 했었던 영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이 X축이고 이 녀석이 Y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y 이퀄 x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y 이퀄 x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상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점으로 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y 이퀄 x분의 2 자체가 결국 y 이퀄 x에 대해서 어떻게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a라고 하는 녀석을 특정지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2,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BC가 어떻게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다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제가 좀 오바스럽게 그릴게요. 그리고 얘가 대칭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상으로는 제가 잘못 그렸는데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대칭이 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점에서 어떤 선에서 어떻게 같은 거리 선상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거리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B의 좌표를 어떻게 알파, 베타로 지금 친절하게 그냥 그렇게 두고서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금 보는 것이 y 이퀄 x 선상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있으므로 얘는 어떻게 베타,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y 이퀄 x분의 2 선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결국에는 2루트 3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요, 어차피 알파가 베타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y 이퀄 x라고 하는 녀석이랑 x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교점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 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2보다 작은 녀석이 베타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기본적으로 알파가 어떻게 베타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루트 2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녀석은 뭐라고 하면 돼? 이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얘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A, B 사이에 어떻게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은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녀석은 지금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선은요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조선을 한번 싹 그어 볼게요. 이제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한번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2,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원점을 쭉 이어버리면 얘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등변 변환에 의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 녀석을 이렇게 그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의 삼각형과 이 초록색의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이 초록색의 삼각형의 넓이와 노란색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엔 이 노란색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
것으로 이제 포커스를 둘 거고, 이 원점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어떻게 거리가 결국에 높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중점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아니죠. 2분의가 아니죠. 뭐라고 쓰면 되죠? 뭐라고 쓰면 되지? 루트 2에다가 다시 2분의 알파 플러스 어떻게? 베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전체의 넓이가 뭐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2루트 3이 나온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서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4루트 3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도형적인 관점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풀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알파분의 4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루트 3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이 문제를 푸실 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막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 이 문제는요. 자, 그래서 14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45번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금 함수 fx가 6x-9분의 2x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 4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xy 축에 내리는 각각의 수선의 발을 a, b라고 했고 q에서도 마찬가지로 cd라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두 사각형 OAPB와 그 다음에 ODQC가 정사각형이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놓고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 되게끔 그려놓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요.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였냐면요. OP 대 OQ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P에 해당이 되니까 OP라고 하는 녀석은 이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 OQ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OP 대 OQ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OP 대 OQ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길이의 비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다면 돼지꼬리 땡땡하고 길이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에는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Y =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바지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있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Y = -X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결국에는 Y = X라고 한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점이 P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6의 X-9분의 다시 어떻게 2의 X, 이 녀석이 X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1사분면과 4사분면 선상에 있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 X의 값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약분 처리가 돼서 결국에는 2라고 하는 녀석은 6의 X-9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9를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결국에는 6분의 11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X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6분의 11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교점의 X좌표와 그 다음에 이 교점의 Y좌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 = -X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6의 X에다가 -9분의 다시 어떻게 2의 X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X에 해당이 되는데 XX가 서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2라고 하는 녀석은 -6의 X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9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의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7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싱겁게 끝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x가 6분의 7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가 6분의 7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대각선의 길이의 비를 논하든 결국에는 어떻게 한 변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를 어떻게 논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고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도 상관은 없다마는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어떻게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로 가게 되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분의 11,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분의 7, 11 대 7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정사각형이 각각 지금 어떻게 그려졌을 때 결국에는 그 보조선 자체를 y = x와 y = 마이너스 x로 생각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넘어가서 106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106번까지 진행을 하고서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각형 AB 그 다음에 GE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고 모든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사각형이고 넓이가 각각 63n 그 다음에 44-n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형광펜으로 밑줄 칩니다. 모든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사각형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좀 정정할게요. 우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까지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결국에는 자연수의 꼴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넓이가 지금 63n, 44-n에 해당이 된다는 뜻은 결국에는 루트에 어떻게 63의 n이라고 한 녀석이 한 변의 길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루트에 44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하나의 한 변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루트가 씌워져 있는 녀석이 결국에 자연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려면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즉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쓸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4-n은요.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63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 63이라고 하는 것은 97에 63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에다가 루트에다가 다시 7의 n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포커스 자체는 63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수가 되어야 하는데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 3의 루트에 7n이니까 결국에 7의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골자 자체가 지금 보는 바지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인데 결국엔 7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소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는 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냥 k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얘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를 벗겨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걸고 넘어집시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k라고 하는 녀석의 조건이 더 중요하겠죠. 이 k는요 당연히 자연수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44에 44-n이라고 한 녀석이 제곱수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44n입니다. 마이너스 n입니다. 얘가 제곱수가 나오려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 2,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9, 1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66에 3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44n이라고 한 녀석 자체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n 자체가 4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풀이를 이렇게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요. 63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4-n이라고 한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넓이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려면 결국에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까지 걸고 넘어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때의 n이라고 한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n은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7의 배수에 해당이 되고요. k의 제곱의 꼴로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43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7의 배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0에 해당이 되겠죠? n이 40. 얘도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이 9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35에 해당이 되나요? 7호 35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쪽 먼저 가볼게요. n이 35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35 그리고 어떻게 7 곱하기 5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러면 k의 제곱 자체는 어떻게 k의 제곱 자체는 5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해당이 되는데 분명히 어떻게 k는 자연수의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루트 5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는 바치 얘가 16이다라고 하게 되면 16은 어떻게 좌변으로 다시 보내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n이 28에 해당이 되나요? 28, 74, 28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7 곱하기 3입니다. 아, 그렇다면 결국에는 k의 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가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k는 2,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25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됩니까? 네? 19요? 예, 19가 된대요. 예, 그런데 얘는 7의 배수가 아니에요. 잘못됐고. 자,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8이 되나요? 8? 8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8 같은 경우에도 7의 배수가 안 되니까 얘도 잘못됐고 얘도 잘못됐다. 그러면 k는 어떻게? 2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루트에다가 다시 44 마이너스에다가 아까 여기서 n이 28이 나왔으니까 2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에다가 어떻게 63에다가 다시 곱하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8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어떻게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어떻게 정확한 수가 나오게 되니까 각각 빼가지고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 계산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우선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 과정에서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곱수를 비교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나름의 힌트라고 하는 녀석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7의 배수인과 동시에 그때 어떻게 k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7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다가는요, 별 표시를 총 5개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다라고 또는 수능에서 뭐 아주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매우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x 이퀄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져 있는데 fx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대요. 자, 이 1대1 대응에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거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와 이제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x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요 녀석의 꼭지점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시작점이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시작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첫 번째, 지금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3분의 a,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 그 다음에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a는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b는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녀석은 6에 해당이 될 거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의 루트에다가 3의 x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에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다시 플러스 뭡니까? 6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자, f의 인버스 3과 다시 어떻게? f의 인버스 마이너스 3. 그 녀석의 전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거기다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어떻게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 녀석을 a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을 b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f의 a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3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f의 어떻게 b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y 콜 fx와 그 다음에 y 콜 3 또는 어떻게 y 콜 마이너스 3과의 교점에 대해서 논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구도만 잡고 갈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얘가 a의 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자,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b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직접 구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살짝 보여줄까요? 자,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6, 플러스 1이 무엇이면 3이면 그래서 어떻게 1을 우변으로 보내서 각각 제곱해서 a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a의 값은 뭐 확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도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보다는 당연히 작은 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108번입니다. 지금 108번 보시면요. fx가 다음과 같이 어떻게 최대값을 지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푼지 같이 좀 볼 건데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나름의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한 개. 무슨 뜻이냐면, 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바로 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루트의 x와 루트의 12-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x의 범위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범위 선상에서의 최대값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는 뜻인데 루트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의 합에 해당이 되니까 fx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 fx의 최대값이나 f의 x의 어떻게 제곱의 최대값이나 어떻게 제곱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의 제곱의 x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에서 그때 x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의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x가 될 거고 플러스 이 녀석을 제곱을 하니까 12-x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다시 어떻게 플러스의 2에다가 루트에다가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곱을 할 수 있으니까 x에다가 12-x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와 마이너스 x가 서로 사라지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근호가 있는 이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되기만 하면 전체가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갑시다. x의 12-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는 문제 위로 블록에 해당이 되고 0과 12를 지나고 그때의 꼭지점에 x좌표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이 6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6 곱하기 6이니까 결국에는 6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2에다가 다시 더하기 6으로 빠져나오니까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1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가 결국에 2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4, 24에 해당이 되니까 2루트 6이 결국에 fx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fx의 최대값은 2루트 6이었나요? 2루트 6.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약간 도형적인 관점에서 깔끔하게 한번 풀이를 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갑시다. 요 녀석과 요 녀석에다가 각각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요. 두 무리 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성을. 자, 한번 가볼게요. 루트 x가 있습니다. y 루트 x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같이 한번 써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버리고 x-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 녀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결국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돼. 맞아? 자, 얘가 지금 루트 x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루트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의 마이너스 x를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1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냥 기하학적으로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두 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 6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학상에서 그 도형의 방정식 선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 자, 한번 봐봐. x, 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 =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어? 공식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2a - x, y. 맞아요? 이거 배우셨어요. 저한테도.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게 x = a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는 바가 지금 뭐가 돼? x, y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같다라는 개념이니까 지금 보는 바같이 얘를 x', y'이라고만 이렇게 둬봐도 이 두 녀석의 중점은 여기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y 값은 y'이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2분의 x 플러스 x'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녀석의 중점은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x'이라고 하는 녀석은 2a-x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런데 대칭성을 논할 때 제가 무슨 설명까지 했었냐면 이 x와 이 x 좌표를 서로 더했을 때 뭐가 나와요? 상수가 나와요. 그 상수를 2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얘는 2 곱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x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녀석을 서로 더했을 때 12로 일정해. 거기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 6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두 함수가 결국에는 x = 6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 x = 6이 결국에는 대칭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녀석의 함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루트의 12-x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6을 직접 집어넣으면 돼요. 결국에는요. 자, 6을 집어넣으면 루트의 6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루트의 6이니까 이 루트 6이 결국에는 어떻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109번입니다. 지금 보면요, 자이스토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자이스토리랑은 조금 다르게 그 고1 자이스토리에 해당이 돼서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EBS 교재랑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기출형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잘 보고 싶으시면은, 예, 뭐 내가 좀 알더라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예, 반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요, x 이퀄 1과 y 이퀄 마이너스 2를 결국엔 뭐로 갖고 있습니까?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3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5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직접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는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엔 어떻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4 마이너스의 2분의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여기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그때 이 정근선 자체가 y 콜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니까 y 콜 마이너스 2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기만 해도 결국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된다라고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y 콜 루트에 3의 x 플러스 어떻게 k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의 최대값 m이라고 했을 때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요, 지금 보시면요. 이 K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K가 의미하는 것은 Y절편을 의미합니다. Y절편을 의미해요. 그러면 Y 콜 루트의 3의 X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루트의 3의 X는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K값에 따라서 어떻게 Y축을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만일 Y축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때의 절편 얘가 K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얘랑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야 되고 어떻게 최대값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지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루트에 어떻게 3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함수가 지금 보는 바지 3, 마이너스 1을 지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엔 루트에 어떻게 9에다가 플러스 k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k의 값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16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83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 서로 다른 세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거기서 한번 슬래시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육면체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A, 정육면체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B, 그리고 정육면체의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C라고 한대요. A, B, C의 대소관계를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 A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좀 다소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우선요. 이 A라고 하는 녀석은요. 두 모서리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두 모서리를 공유한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먼저 쳐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를 두 개를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미 모서리 두 개를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지금 방금 선생님의 행위는 뭐였냐면 대각선을 지금 그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각 육면체의 대각선을 하나씩 그었을 때 삼각형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공유를 하고 있는 삼각형이 두 변을. 맞아?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몇 개의 면이야? 총 6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 대각선은 총 몇 개를 그을 수 있어? 2개씩 그을 수 있으니까 총 12개를 그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6면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 전체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한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 그래서 A의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그러면 한 개의 모서리만 어떻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한 모서리를 어떻게 공유한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한 번 더 밑줄을 치시고요. 자, 한 모서리를 이제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엔 빨강색으로 그을게요. 자, 보면,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서리 하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러면 모서리 하나만 공유를 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이 모서리 입장에서 봤을 때 꼭지점을 총 2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 한 모서리에 대해서 이러한 삼각형이 나오려면 총 2개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맞아? 이해됐어? 경우에서 잘 따져줘야 돼. 여기서부터 선생님 속도 좀 줄이려고 아까 앞에서 좀 빠르게 한 거야. 잘 봐봐. 그러면 모서리의 전체 개수 몇 개? 12개. 그치? 모서리의 개수 12개. 그때마다 어떻게 삼각형의 개수 2개씩 생겨. 그래서 2.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잘 봐봐. 이제부터. C.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어느 한 변도 공유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될 거야. 자, 봐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돼. 그러면 모서리 어느 하나도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질 않아. 납득이 됐어요? 납득이 됐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였냐면 대각선 하나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대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은 총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어? 이 대각선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 됐지? 여기서 하나, 2개. 맞아? 이 대각선의 입장에서 이 점을 선택하거나 이 점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2개야.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거 봐라. C라고 하는 녀석은 잘 봐라. 전체 아까 몇 개였어? 이 대각선의 개수가 총 몇 개야? 12개 맞지? 6면에 2개씩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 대각선 하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2개씩 어떻게 삼각형이 생성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 이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이 삼각형이 겹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이 삼각형이 또 겹쳐. 맞아? 그러면 대각선에 대해서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삼각형이 총 3개가 겹치는 거야. 똑같은 삼각형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어? 나누기를 할 때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냥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3분의 1을 곱을한다. 이 3분의 1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예,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요. 예. 자, 그 다음 85번. 얘도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3가지의 색을 지금 칠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직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로 지금 분할을 했어요. 삼각형으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의 색을 칠해서 6개의 삼각형을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 가지의 색, 거기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웃한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한 번 더 밑줄을 치시고요. 세 가지의 색 모두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에다 또 한 번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는데, 자, 각각 형광펜으로 밑줄 쳤을 때 여기에다 슬래시 한번 그어주셔서 명확하게 구분을 딱 해 놓으세요. 자, 우선 규칙은 총 3가지입니다. 세 개의 색을 세 개의 색을 칠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지 인접하는 어떻게 삼각형끼리는 다른 색, 그리고 어떻게 세 가지의 색을 모두 칠을 해야 된다라는 총 3가지의 규칙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 Y, 그 다음에 파란색은 블루, B, 그 다음에 빨간색은 R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자, 여기에서 먼저 칠을 할 것에 대해서 고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자, 빨간색을 먼저 칠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자, 그런데 잘 봐라. 색깔의 개수보다 내가 칠해야 되는 영역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전에 우리가 동심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한 적이 있었지. 페인트통. 그랬을 때 한 개의 색이 중복해서 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이라고 한 녀석을, 그러니까 여기서 빨강색을 먼저 칠했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강색이 중복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이라고 할게요. 물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R이라고 한 녀석이 3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개. 빨강색을 3개를 칠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빨강색 3개를 칠하려면 여기 R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건너뛰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건너뛰게 되면 여기에 R이 이렇게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빨강색 3개를 칠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먼저 칠을 하게 되면 이 R과 이 R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B라고 한 녀석이랑 R이라고 한 녀석을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에다가 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개수는 3퍼뮤테이션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게요. 3개의 영역이 서로 다르니까 이 중 2개를 어떻게 선택해서 그리고 어떻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배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퍼뮤테이션 2.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불가하다, 힘들다 나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여기 2가지 색 칠할 수 있고 여기 2가지 색 칠할 수 있고 여기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으므로 결국엔 어떻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맞습니까? 그런데 모두 색을 칠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노랑으로 가게 되면 이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고 파랑으로 가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빼기 2를 꼭 해야 된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8에서 2를 빼니까 6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 풀이에 의하면 3퍼뮤테이션이라고 했을 때요. 좋아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B가 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됐니? 근데 잘 봐라. 이 B랑 이 B는 서로 순서가 엇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지. 같은 색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2가지에 대한 배열에 대해서는 이펙토리얼 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다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3퍼뮤테이션 2로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풀이는 이 풀이야. 이 풀이. 대신에 이 풀이에서 지금 보는 바치 2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의. 자, 2번째로 갈게. 니은. R이라고 하는 녀석이 2다라고 한번 해볼게. 2. 2개. 자, 봐봐. 야, 빨강색을 2군데에다가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빨강색 가능하니? 그러면 이 빨강색을 하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른 빨강색을 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에 칠을 해야 돼. 3가지가 나와.
여기까지 납득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R이라고 할게.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지 여기도 칠을 해야 되고 여기를 칠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지 B라고 하는 녀석, 즉 파란색과 노란색을 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팩이라고 할게요. 파란색과 그 다음에 두 가지라고 할게. 이렇게 가자. 그래, 쉽게 가자. 이 논리를 그대로 갈게. 2 곱하기 2로 갈게. 네 가지. 됐니? 자, 봐라. 여기 두 가지 칠을 할 수 있고 여기 두 가지 칠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 다음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잘 봐봐. 이 녀석을 Y, 이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Y, B가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택은 있는 거야? 배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지. 왜? 이거랑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로 끝나.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12가지. 지그수로 갈게요. R이 1이야. 그러면 야, 빨강색을 하나만 칠해야 된대. 그러면 얘만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와? 두 가지밖에 없지. Y, B, Y, B, Y. B, Y, B, Y, B.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 칠해지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가 픽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야.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6에다가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2. 이거로 끝나면 안 되지. 나는 빨강색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 몇 가지의 색? 세 가지의 색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Y랑 어떻게 B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곱하기 어떻게 3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납득되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갑시다. 알았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 정말 어려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너희들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색을 두 가지를, 색이 하나만 칠을 할 때, 두 개를 칠을 할 때, 세 개를 칠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86번입니다. 야, 집합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되어 있고 0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정수에 해당이 됩니다. 가를 한번 보시면요. 절대값 fx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x가 지금 어떻게 1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1, 2, 3밖에 없는데 그 각각 1, 2, 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큰 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게요. 가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절대값에다가 f의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 녀석이 1이 된대요. 야,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의 입장에서 대수적인 관점으로 가자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f의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는 결국에는 어떻게?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조건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조건을 같이 결합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봐봐. x가 0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또는 2 또는 3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맞지? 맞잖아. 그치? 그렇죠. 자, 그럼 봐봐. fx가 1이다라고 하게 되면 1을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나오거든. f의 마이너스 x가 0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여기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는데 0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fx가 1인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같이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잘 따라해. 잘 봐봐.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두 가지. 여기선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4가 됐는데 마이너스 4는 x라는 원소에 포함이 되질 않으므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fx라고 한 녀석과 f의 마이너스 x는 항상 쌍으로 움직여. 어떻게? fx가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맞아? 아니 미쳤어. 그게 아니지. 맞나? 아니지. f의 x가 1, 2, 3이면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의 케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결국에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은요. 1, 2, 3입니다. 양수라고 했을 때. 맞아?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의 1이라고 한 녀석의 입장에서는 잘 봐봐. f의 1이라고 한 녀석의 입장에서는 1을 가질 수도 있고 2를 가질 수도 있고 3을 가질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1을 가졌다라고 했을 땐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무엇이? f의 마이너스 1이. 맞아? 만약에 f의 1이 2다라고 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야. f의 1이 3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나와. 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f가 1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의 전체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나와? 4가지가 나와. 납득됐니? 여기까지? 에이, 선생님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잘 봐봐. fx가 함수값이 1이고 2고 3이었을 때 1이었을 땐 얘고 2였을 땐 얘, 3이었을 땐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번엔 x에다가 실질적으로 값을 넣어보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x는 0보다 크다며.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밖에 없단 말이야. 그 중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다? 근데 이 f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뭔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f의 1이 1인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대. f의 1이 만일에 2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때는 f의 1이 3의 값을 갖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f의 1의 값이 1, 2, 3으로 바뀜에 따라 전체의 어떻게 가지수는 4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요? 우선 넘어가 볼게. 그럼 봐봐. 얘일 때 4가지. 2를 집어넣었을 때도 4가지가 되겠지. 3을 집어넣었을 때도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어려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갔다고 해서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질문도 받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자. 자, 이 문제. 87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C지점을 지나지 않고 D지점도 지나지 않으면 여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쭉쭉 쳐주시면 돼요. 야, 그러면 이런 뜻이야. 지나지 않는 점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은 모두 제외를 해야 돼. 맞아? 그러면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우선은 C라는 점과 D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두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A에서 B로 가려면요. A에서 여기로 먼저 갔다가요.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 전체 몇 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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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살표의 개수가 총 3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가 저 어떻게 돼? 올라가는 어떻게 화살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배열로 가게 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런 가지수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동일한 삼각형이 총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지겠지.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먼저 배열을 먼저 해놓을게. 그러면 아니지. 이렇게 배열을 먼저 해놓을게. 그러면 이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전체 어떻게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4가지.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4가지. 까지 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가 될까? 동일한 거 2개 올라가는 거 먼저 배치를 해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3가지. 맞아요? 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몇 가지라고 하면 되니? 얘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나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2가지밖에 안 되겠네. 얘는. 맞아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약간 고급지게 한번 해볼까요? 고급지게. 하나, 둘, 셋, 넷. 화살표에 4개를 그냥 배열하는 가지수 4팩토리얼.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어떻게 이 화살표는 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계속 중복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걸 똑같이 설명하는 거지. 그 배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다시 나누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4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합의 법칙 쓰는 거. 자, 경우의 수 합의 법칙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1가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1가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2가지가 되겠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합의 법칙. 동시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에 찢어져서 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합하면 되겠지. 경우의 수를. 여기 1가지야. 여기 도착했으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 1가지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미 여긴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3가지야. 여기 1가지니까 여기 1가지야. 여기 몇 가지? 4가지야. 합쳐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 4가지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합의 법칙 쓰고 싶으면 여기 4가지야. 여기 4가지야. 왜? 여기로 가기만 하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로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서로 똑같거든. 맞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4가지야. 그냥.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아이 미쳤어. 여기가 몇 가지야? 8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얘 4가지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하게 되니까 12가지야. 이 12가지를 그대로 가.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12가지야 또.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12가지야. 둘이 합하게 되면 24가지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예,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135번) A, B, C, D, E, F가 있습니다. 6개의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한 팀씩 어떻게 참가를 하는 동아리 대회가 있대요. 그랬을 때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 다른 학교 동아리 한 팀 또는 2팀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A와 B 동아리 사이에 한 팀 또는 2팀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같이 가봅시다. 편안하게 갈게요. 야, A, B야.
여기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한 팀이. 그러면 6개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몇 개? 하나, 둘, 셋.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와 B에 한 개의 동아리만 들어가는 경우를 지금 논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학교를 정할 겁니다. 4 컨비네이션 1입니다. 됐습니까? 선택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요. A와 B가 서로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 이때는 2팩토리얼이에요. 2팩토리얼.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이 녀석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요. 배열을 해버릴게요. 한 묶음, 둘, 셋, 넷. 그래서 4팩토리얼. 됐습니까? 납득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리을.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어떻게 두 개의 동아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B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두 개입니다. 네 개의 동아리 중에서요. A와 B 사이에 들어갈 동아리를 먼저 선택할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 컨비네이션의 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들어간 두 개의 동아리는요. 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얘는 2 팩토리얼로 갈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A, B의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팩토리얼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3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을 하면 돼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즉슨 이거 봐봐, 이거는 뭐로 쓸 수도 있어? 4 퍼뮤테이션이다라고도 해도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2개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할게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요. 이 생각은 뭡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2개를 먼저 선택하고요. 이 2개의 선택한 녀석을 재배열을 할게요. 2 팩토리얼.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136입니다. 자, 두 집합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G, 그 다음에 F를 서로 합성을 했는데요. 항등함수가 된대요. 항등함수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렴. 그랬을 때 FG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좀 늦게 끝나더라도 예, 천천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1입니다. 1, 2, 3, 4, 5입니다. 여기에 1입니다. 야,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서란다. 그러면 이 합성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F에서 G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얘가 F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가 어떻게 G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F라고 한 녀석은 A에서 B로 그리고 G라고 한 녀석은 B에서 A로 어떻게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G에다가 다시 어떻게 F를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이때의 X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선택사항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입장에서는 1 또는 2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2가 동시에 1로 갈 수 있니? 동시에 갈 수 있니? 없지. 없어. 왜? 만일에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잖아. 이 1이 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2는 2로 갔지만 1은 2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때는. 맞아?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F는 어떻게? 1대1 함수야.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가. 2가 2로 갔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했을 때 3, 4, 5가 가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함수의 개수가. 됐니? 자, 봐봐.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F라고 하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간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고정을 시켰으니까 1은 어디로 가면 돼? 얘는 그냥 1로 가면 돼. 왜? 1이 1로 나와야 되니까. 2는 어디로 가면 돼? 2로 가면 돼. 왜? 2는 2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G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이런 경우에만요. 몇 개예요? 3은 1 또는 2로 갈 수 있고 4도 1 또는 2로 갈 수 있고 5도 1 또는 2로 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가 나와요. 납득됐어요? 납득됐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일에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갔다라고 했는데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총 2가지. G의 입장에서는 총 8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총 16가지가 나와. 여기까지 납득됐니? 근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1로 가고 2라고 하는 녀석이 2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사실상.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 2의 입장에서는 이 5개의 수 중에서 서로 각기 어떻게 다른 수에 하나씩 대응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와? 5,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5개 중에서 2개 선택.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5 곱하기 4, 2 곱하기 1로 나누게 되면 10가지, 160가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간단하게 중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할게요. 이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요, A가 1부터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지금 어떻게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이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1대1 대응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근데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F의 2-F의 1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 1, 2, 3, 4, 5. F의 2, 마이너스 F의 1, 1. 야, 잘 생각해봐. F의 2 마이너스 F의 1의 절대값이 1이 된다는 것은 두 수의 차가 1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야, 1부터 5까지 두 수의 차가 1이 되려면 1, 2를 뽑거나 2, 3을 뽑거나 3, 4를 뽑거나 4, 5를 뽑거나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의 2와 F의 1이 1, 2가 되거나 2, 3이 되거나 3, 4가 되거나 4, 5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이해됐니? 그런데 이 문제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조건 때문이야. 나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의.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갈게요. 자, 봐봐. 첫 번째. F의 1과요. F의 2가요. 1, 2로 갈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F1과 F2가 1, 2로 간다라는 그 말은 즉슨 F의 1이 1이 될 수가 있고 F의 2가 뭐 2가 될 수가 있고 또는 F의 1이 2가 되고 F의 2가 1이 돼.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야. 2팩토리얼. 됐니?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1, 2, 3, 4, 5야. 1, 2, 3, 4, 5야. 예를 들어서 F의 1이 1로 갔고 F의 2가 2로 갔다라고 하자. 야, 얘 몇 가지야? 3, 4, 5에서 3, 4, 5로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몇 가지? 1대1 대응 3팩토리얼. 맞아? 그래서 3팩토리얼. 이해됐니?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 3은 3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지? 3이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이 3가지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 컨비네이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세 가지. 야, 그러면 3이 4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4, 5는 3, 5로 가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납득됐어요? 두 번째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보는 바지 F의 1이요. F의 2가요. 이번에 어디로 갈 때? 2, 3으로 갈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야, 우선 F1과 F의 2를 2, 3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2 팩토리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재탕을 할게. 1은 2로 갔어. 빨간색으로 쓸게. 2는 어떻게 3으로 갔어.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두 가지지. 이 컨비네이션 1. 맞아? 이렇게 쓸게. 왜? 4 또는 5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3이 예를 들어서 4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4, 5는 5, 1로 배치를 하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런 게.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보는 바죠.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F1과 F2가 갈 수 있는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납득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예,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F84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난도 문제 F84. 그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지금 2시에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밴드로 다시 재공유를 할 테니까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24분 정도 동안에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거는 서술 테스트를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알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집합 A가 있어요.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이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세요. 절대값 F의 1. 자, 마이너스 F의 2가 있습니다. 얘가 1 또는 이렇게 있대요. 이 녀석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N의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사건의 선상에서. 그러면 이 말은 즉슨 N의 A 플러스 N의 B 빼기 어떻게? 중복되는 거. N의 A교 B입니다. 납득됐습니까? 자, 이 틀에서 생각을 할게요. 잘 봐봐. 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거야. 잘 봐라. G139랑 G137은요. 그 139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G137과 비교라고 쓰시면 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풀이 과정 선상에서는 그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 아까 G137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여기서는요. 단순하게 이러한 일만 벌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먼저 구할 거야. 야, 그러면 F1에서 F2를 서로 뺐는데 지금 1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뭐가 돼? 1, 2, 2, 3, 3, 4, 4, 5 여기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4개로 묶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이쪽으로 가볼게. N의 A 4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쓸게. 됐니? 4 컨비네이션 1. 선생님, 이때 4 컨비네이션 1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F의 1과 F의 2가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 원소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1, 2, 2, 3, 3, 4, 4, 5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 녀석을 지금처럼 배열할 수 있죠. 2 팩토리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열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요?
만일에 1, 2가 1, 2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3, 4, 5를 어떻게? 재배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3팩토리얼이야. 맞아?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런데 n의 b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지지 않겠니? 어차피 두 함수값의 차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f의 2와 f의 3이 대응될 수 있는 그때의 어떻게? 가지수는 4 콤비네이션 1 먼저. 그리고 서로 간에 배열을 하고 2팩토리얼.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를 어떻게?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중복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대값의 f의 1 마이너스 f의 2. 이 녀석이 무엇과 같다? f의 2 마이너스 f의 3. 이 녀석이 1이다. 맞아?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f의 1, f의 2가 서로 간의 차가 각각 1이래. f의 2에서 f의 3을 빼도 서로 간의 차가 1이래. 야,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맞지? 1, 2, 3, 2, 3, 4, 3, 4, 5. 에이, 선생님 너무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풀어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살짝 쓸게요. f의 1 마이너스 f의 2 얘가 f의 2 마이너스 f의 3이 되는 경우 됐니? 절대값 풀었을 때 뿔마로 나오니까 플러스일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f의 2 이퀄 f의 1 플러스 f의 3 f의 2는 2분의 f의 1 더하기 f의 3이니까 두 수의 중앙값이야. 두 수의 중앙값이야. 근데 하나씩만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 2, 3, 1, 2, 3. 그러면 선생님, 빼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요? 그래, 빼기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빼기 붙겠지. 여기 더하기가 되겠지. 얘랑 얘가 없어지지. F1과 F의 3이 같아져. 1대1 대응의 모순돼.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지.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결국에는 1, 2, 3이야. 2, 3, 4야. 3, 4, 5야. 총 몇 가지? 우선 세 가지. 됐니? 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F의 2는 항상 중앙값을 가져야 되지만 F의 1과 F의 3은요. 서로 간에 맞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지. 1, 2, 3이나 3, 2, 1이나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1과 3이라고 하는 것을 F의 1과 F의 3에 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러면 1, 2, 3에 대한 배열을 논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셨어요?